오늘은 범죄 심리학자가 리뷰하는 오징어 게임 편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는 추석 이틀에 몰아서 다 봤는데 재밌더라고.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저는 호였습니다. 극호였어요. 물론 이게 게임이라는 가정하에 영화니까 즐겁게 봤지만 사실 범죄 심리학자로서 이야기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범죄 심리학자가 리뷰하는 오징어 게임 편입니다. 몇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왜 그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스름 없이 했을까? 그걸 촉진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번호와 유니폼입니다. 물론 실험의 참가자들도 유니폼과 번호로 불리고, 그리고 일꾼들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죠.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익명성 효과예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고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걸렸을 때 누구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실질적인 긍정적이랄까? 장점도 있지만 법을 위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은 내가 나 자신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옷을 입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기준에서 도덕적인 그 바운더리를 넘어갔을 때,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스스로 브레이크를 딱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은 옷을 입게 되면 그 역할을 되게 충실해져.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거고요,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바라는 그들의 역할이 있거든. 근데 자기 스스로도 그 역할에 취해. 그래서 나를 잊어버려. 자기 개념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는 하지 않을 행동도 이 게임 안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서스름 없이 한다는 점이에요. 모두 다 할 수는 있겠지, 돈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서스름 없이야. 서스름 없이. 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스름 없이 하게 된다. 두 번째는 게임이라는 가정의 효과예요. 이게 게임이라는 가정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한 행동을 되게 가볍게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내 책임에서 벗어나요. 왜냐면 그 게임의 규칙은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나보다 훨씬 상위의 어떤 존재들이 그 게임의 룰을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게임의 룰을 따랐을 뿐인 거지 내 잘못이 아닌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왕따나 아니면은 집단 따돌림, 그리고 학살, 이러한 현장들, 전쟁, 이러한 것들을 보면 가해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게임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거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물론 전쟁이나 지금 이 게임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여러분 왕따를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셨거나 혹은 본 적이 있으시다면, 혹은 여러 영화나 혹은 드라마에서 봤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태도를 보면 장난인 것처럼 그들을 괴롭힙니다. 게임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하지마! 라고 얘기하면 야,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해? 게임일 뿐인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결여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보셨나요? 그 그림들을 보면 게임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사실. 근데 맨 처음에는 침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그 벽에 그려져 있는 픽토그램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다음에 무슨 게임 할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그걸 아무도 보지 못했지?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는 주의 집중하는 것에 되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의 집중하지 않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해요. 이게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변화맹이나 주의맹을 확인했던 실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툭 치더니 저기요, 죄송한데요, 길 좀 물을게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물어보세요. 질문을 막 하던 중에 굳이 그 사람과 내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문을 드는 어떤 사람이 쭉 지나갑니다. 그럼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지나가고 나서 나에게 질문한 사람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으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딱 봤을 때 아까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당연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거의 절반은 못 알아봅니다. 이게 비슷한 사람으로 변경된 게 아니라 건장한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뀌어도 우린 못 알아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한 질문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가 변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쉽게 지각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그 참가자들은 그 장소에 굉장히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을 경계하느라고 아주 바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본 겁니다. 마지막은 이병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병헌 딱 나오고 나서 저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병헌은 왜 이미 한번 그 게임에서 이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론트맨을 하고 있을까요?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나갈 텐데,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 이병헌이 그 게임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죄책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낙인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헌은 스스로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거죠. 나는 뭐랄까,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에서 나가게 되면 나는 정말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그들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좀 덜 비윤리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 거지.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찍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야, 너는 비행 청소년이야, 너는 나쁜 애야 라고 낙인을 빵 찍어버리면 그들은 그 세상에서 나오질 못해요. 왜? 그냥 나는 잘 못 느끼지만 다른 세상에 가서 내가 너무 불편하거든? 나 자신이?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 혹은 일반적인 생활, 그리고 성실한 생활에 적응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완벽하지 않지만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남들과 조화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지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못나게 생각한다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오더라도 무시하거나 혹은 그걸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디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대한 범죄심리학자의 리뷰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요거를 보셨으면 아마 스포가 될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